자,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 방송을 듣는 이곳은 왜 잔칫집일까요? 지금 뭐 어제부터 계속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맞다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익들을 보고 좋아하고 있죠. 정말 잔칫집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투자 상품들이 상당히 다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식에만 그냥 오로지 주식 종목 그리고 무슨 가치 투자니 뭐니 해가지고 그 굴뚝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 상품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도 오늘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제 그 사상 최고치를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오늘 새로운 목표치를 설정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목표치 설정하는 거는 다우 그리고 나스닥 S&P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기 때문에 향후 목표치 도달 이후에 하락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는 정말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나머지 그리고 중국 부분이나 미국 요 부분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을 한번 보러 가기 전에 먼저 기록 방송이니까 9시 33분에 오늘도 좀 비교적 좀 빨리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2월 7일 9시 33분에 여러분하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선물 지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선물 지수로 보냐고 아직까지 질문을 하시고 새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웹더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외국인들이 주식보다도 이렇게 선물이나 파생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보니까 이 선물 지수가 주가 지수보다는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지금 선물 지수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은 참조하셔가지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집이 왜 잔치집이냐면 작년 9월부터 상승을 예상을 해서 이 고점들 꺾이는 부분들하고 이 고점에서 꺾이는 이 조정 이격 좁히기까지 우리가 적중을 해서 마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격 접히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췄죠. 그리고 여기 갭을 메꾸는 데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게 301에서 302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일시적인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5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박스권을 그려가지고 지금 장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의 박스권이 이제 돌파 여부가 향후 상승의 연속인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또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박스를 훼손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그 상승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5분봉으로 지금 그 박스를 그려보면요, 여기 돌파 여부 그리고 여기 박스를 훼손하지 않는 것. 자, 답이 이렇게 나왔으면 오늘 이제 여기서 슬슬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요. 오늘은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달러 선물을 한번 보면은요,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저는 여기 더 올라가더라도 1136원을 고집하겠다. 이건 무슨 고집을 한다고 이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방향성을 그리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에, 자, 우리가 이제 예상도를 그려가지고 지금 보고 있죠. 자, 이런 예상도를 그리는 것 중에서 이게 이제 전전 방송에 나왔던 이제 부분인데, 이 지금 박스권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다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박스권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아세요. 그리고 이 A 지점에 1136원을 지금 한번 찍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볼지 안 볼지 몰라서 한번 더 얘기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 예상도인데 지금 여기서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지금 꼭지로 지금 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상반기까지 상승이 이어진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여 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이 고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겠죠. 여기서 보셔도 이런 식으로 꺾여서 올라가는데 이 방향성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도 한 번씩 이렇게 꺾여서 고점을 완성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미국 증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비교적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것도 5분봉으로 보면 자, 5분봉도 제가 이때에 241선이 481선 내려오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확실히 한번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이 480일 지금 저항에 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 여기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이 부분은 밑으로 내려와서 60일 이격을 좁히는 걸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0분 봉으로 봐도 아직은 이 60분 봉에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짧게 끊어 먹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 투자 상품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나 외국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래소 주식을 사고 코스닥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선물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고 팔고 하면서 미 달러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옵션 부분이나 이런 이제 수급을 보시고 이상하다. 이 수급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 어떤 때는 수급하고 잘 맞는데 어떤 때는 안 맞아가지고 이것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이 우리가 보이는 부분 외에도 이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일단은 이 파생에서 보면 선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나 지금 ETN도 있어요. ETN이나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ELW도 있어요. 자, ELW는 주식 종목에 대한 ELW도 있고 지수에 관련된 것도 있고 환율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물론 이제 ETF나 ETN도 있고요. 특히 환율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보다요. 여기에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거래가 돼요. 이 여기에 시장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FX 시장이에요. FX 시장에서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환율을 사고 파는 시장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와다나베 부인도 있을 수 있고 소피아 부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미스 부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을 거래하는 것보다 FX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어떻게 뭐 해칭 차원이나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 여기의 시장의 흐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예상을 하시면은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비교적 지금 뭐 지수는
상당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려드린 이 그 박스권 하단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아마 반등의 여지가 나오고, 전일 새벽에 그 미국 증시가 막판에 또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자, 해외 차트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해외 차트를 한번 가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지금 그 우리 목록에서 봤던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보고 갈게요. 그러면 일단은 자, 지금 자, 해외 차트는 그럼 잠깐 나중에 보기로 합시다. 왜냐면 상품의 다양성을 얘기하다가 일이 넘어가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상품의 다양성 중에서 어제 왜 잔치 분위기였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ELW 중에서 저도 이제 ELW를 소홀히 보다가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걸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봤더니 한국증권에서 했던 코스피 200모를 가지고 이게 하루에 4원짜리가 245원이 되면서 하루에 600포인트가 올라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쭉 봤더니만 이제 이게 옵션하고 똑같은 상품들이거든요. 발행가는 막 50원에 200원에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이건 푸시죠. 이건 없다고 보고요. 자, 근데 어제 급등이 나오니까 400%에서 800%, 그 다음에 뭐 많게는 900%뭐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쪽에서 손실 보는 거는 뭐 약간의 속임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상품의 정말 다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포지션 구축을 하는 부분들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리치라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 예측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잘 맞아요. 이미 요런 상품의 다양함을 알고 외국인들은 다른 쪽에서 수익을 분명히 얻으려고 사람들을 정말 속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카페에다가 그 유튜브 보다가 그 생지를 잡는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카페인데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는 걸 비교해 보세요. 저희 카페는 다음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로 카페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당하나 해서 이런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봤더니요. 자, 이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 소리는 지금 줄여서 지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G덧 좀 비슷하게 만드는데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데요. 이렇게 G덧을 만들고 곡식을 이렇게 좀 뿌려 놓더라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이제 쥐를 잡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곡식을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정말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쥐들이 처음에 안 들어갔다가 한 마리가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이거 또 광고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마리가 들어가니까 자, 좀 빨리 할게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뭐 서로 막 들어가려고 난리를 쳐요.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약간 뭐 혐오감스러운 영상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이거 정지하고요. 이게 꼭 개인 투자가들이 꼭 항상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개인 투자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쥐를 잡는 거 아닌가. 이 기존에 여지껏 주식에서 또는 선물이나 이런 상품에서 당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봐요. 자, 이처럼 상품의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수를 가지고 투자를 할 건지, 환율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건지,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거를 설정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투자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 자, 지수를 투자를 하는 사람은 지수를 읽지를 못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면 영원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종목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도 모르고 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생지가 지저스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손실을 보실 거예요. 왜 여기가 잔치집이냐면은 지난 방송들을 한번 보시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얼마나 적중률이 높았는지 한번 보시란 얘기죠. 저희 이 카페나 방송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해요. 정말 오랜 시간 2011년부터 여러분들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카페를 만든 뭐 사유도 좀 아이러니한데 그냥 뭐 책을 쓴 사람이나 뭐 경제를 잘 본다는 사람들하고 제가 논쟁을 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 내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러면 내가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뭐 돈 받는 일은 전혀 안 하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우리 증시하고 나중에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재밌는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외국 증시를 이제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다양성이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돼요. 자, 빅리치라는 사람은 또 3336에서 3449를 목표치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S&P는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이격을 좁히고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자, 이게 상당히 목표치가 많았었죠. 이 밑에서부터 8710, 9440, 9630을 또 목표치로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고요. 자, 다우존스는 지금 아직 처음에 설정해 놓은 거 29,750에서 33,360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우리 이 부분이 이제 또 세 개가 3대 지수가 일치를 해 간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위험할 부분도 있겠다 하고 시장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증시도 상당히 뭐 초반에는 들쑥날쑥했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요 해외 등락을 보시면은 여기 트위터가 어제 17% 이상이 올랐다가 지금 15%로 마무리가 됐는데 분명히 어떤 이제 스타 주식이 한 번씩 나와주는 거예요. 며칠 전엔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가더니 어제 뭐 테슬라 급락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뭐야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보잉이나 계속 빠지던 주식들이죠. 이렇게 보잉이나 3M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잉이죠, 이거. 자, 보잉도 이렇게 보면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했고 3M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지다가 이 지수를 또 부추겨주는 지금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보시면은요. 정말 재밌죠. 삼성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은 이제 그 조정을 잠깐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이 삼성전자도 그렇게 위나 아래로 크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잘하면은 오늘 우리도 오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까 그려드린 박스권을 중심으로 한번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증시도 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렇게 현대중공업 지주였죠.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미국이 먼저 이런 낙폭 과대주들이 이격을 61선 이격을 좁혀가는 모양을 보였었고요.
자, 심지어는 어제 뭐 삼성전기 같은 것도 어, 그 고점 돌파를 지금 보고 있었던 부분이죠. 뭐 한국가스공사니 그 다음에 포스코니 이런 그 정말 힘이 없던 주식들 있잖아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주식들이 어제 상당히 많이 올라주면서 우리 시장이 어제 정말 60포인트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삼성전자가 살살살 올리면서 어제 이 지수를 아주 급격하게 위로 끌어올리는 부분이 되었었죠. 자, 사실은 이 삼성전자는 62,600원의 고점을 우리가 예상하고 이 이격을 좁히고 반등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반등이 상당히 센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포기하고 이 지수나 환율이나 뭐 다양한 상품들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상방으로 지금 그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선물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요 박스권에서 지금 아까 반등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나오죠.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분명히 여기서 도전을 하고 다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제 쉬면서 옵션에 대한 거품이 좀 빠지겠죠. 이틀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요만큼을 더 빼면서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더 갖춰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에요. 당연히 여기서는 조정이 한번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 이제 전 방송에서 얘기했고 시황에서 얘기를 했지만 요 갭을 메꾼 다음에 이 갭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갭이었죠. 이 갭은요, 나 하락합니다 하는 갭이 아닌 나 조정받으러 가는 갭입니다 하는 거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우리나라 지금 그 주가 지수도 예상도를 그려놓고 보고 있는데, 자, 이 예상도는 제가 좀 긴 거는 오픈은 안 하고 지금 상반기까지로 지금 보고 있죠. 목표치는 315인데요. 자, 이거를 이 박스권을 또 지워버리면은 저기 한데, 이걸 그러면 제가 다른 저장을 해놨던 걸 한번 지워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고 다시 일이 넘어올게요. 목표치 315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지워가지고 한번 보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저장해 놓으면 또 만들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자, 요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 요거를 그러면 제가 지우고 한번 재밌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걸 다 지워버리고, 자, 요번에 지금 작년 9월부터 미국 달러네요. 아이고, 이거 달러를 지워버렸네. 자, 요걸 지워버리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시 그리면 되니까요. 자, 요걸 한번 지우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피보나치를 배운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예상도를 그려서 본 지점이 여기서부터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 하고 예상도를 그렸고, 올 9월부터는 작년 9월부터는 올 상반기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올 거다 하는 요 그림은 제가 상반기가 요 하락이 나오는 부분에 오픈을 하기로 합니다. 요즘에 조금 많이 인용을 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뭐 우려는 안 하지만 방향성이 한쪽으로 몰리면은 아무래도 우리 그 식구들이 조금 적중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미 오프에서는 제가 이걸 오픈을 했기 때문에 증명이 분명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를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피보나치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점을 연결을 하면은, 자, 이제
50%에 대한 중심이 되는 거는 여기죠. 지금 여기 50%가 돼가지고, 자, 여기까지도 요번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38%에서 50% 사이, 요 사이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보통은 피보나치를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상승해서 24%가 나와서 다시 반등을 했을 때는 바로 돌파가 가능하고, 38%도 바로 가능, 혹은 한 번 맞고 내려가는 부분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거나 한 번 내지 두 번 맞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50%까지 내려오면 적어도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62%는 62%까지 내려와서는 힘이 벅차기 때문에 뭐 올라가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뭐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계속 좀 버티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38%에서 50%니까 적어도 올라가면서 한두 번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짧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50%를 안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승에 대한 연속성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보통은 이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금 올라가는 이 피보나치의 요번에 조정을 받은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요, 이것도 참 쉬워요. 위에서 그리던 아래서 그리던, 이 62% 넘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62%를 넘은 상태고, 자, 여기서 밑에서부터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서부터 이 고점까지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 요거 이제 또 거꾸로 그려지네요. 그쵸? 요게 요렇게 되니까 그런 모양이네. 이렇게 이제 그려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요것도 지금 피보나치로 그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이고야, 또 지워져 버렸네. 요 3번이었죠. 자, 다시 코스피 연결 선물 지수로,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다 보면은 지금 저항대에 부딪힌 게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라는 얘기 같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반등은 아까 나왔었던 부분에 이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이미 요게 이제 62%를 넘어가면서 여기 갭을 메꾸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이 박스권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박스권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한번 맞는 게 정상인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이걸 돌파하고 올라가야지 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게 이제 지수는 한번 끝날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방송이 길다 보니까 끊어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음악을 틀면서 제가 다른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하고 환율도 아마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지금 요걸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냐면은 중국의 지금 위안화가 계속 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환율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중국은 지금 막바지에 딱 도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 그 자본시장 개방을 하면서 절대로 중국 주식 사지 말아라. 그리고 중국은
아주 싸져야지 미국이 산다. 그리고 미국이 사는 게 아니라 외국 자본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면 항상 미친놈 얘기를 듣죠. 지가 뭘 한다고. 좋아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카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이 그 시장 전망을 쭉 얘기를 해주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죠? 요걸로 봐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이제 그 시장 전망을 해주면서 이 경제 전망란에 가시면요. 제가 2020년도 이 그 전망을 해드리면서 요걸 조금 옮기면서 보면 날짜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된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큰 빅딜이었는데 중국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자, 이제 중국 투자가 자, 여기서 이제 그 중국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1월 26일 날 얘기를 합니다. 15일 날 그 무역협상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또 찾아보시면은 절대 중국 투자 먼저 하지 말라고 나온 다음에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때가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이 중국 주식 살라고 거품을 물던 때예요. 그래서 절대 이건 사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데이터나 자료를 찾기 위해서 방송이나 인터넷 부분들 외국 사이트들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좀 이렇게 비웃음밖에 안 나와요. 실수라고 그러죠. 실수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거꾸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주식은 개박살이 나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왜? 개장하자마자 얘네들은 3,200개 종목인가 3,300개 종목이 이 저기 뭐야 그 다 한가를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한가 맞고 나서 조금씩 이 반등을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근데 정말로 희한하게도 미국이란 나라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경제가 멈춰버려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우한 지역이 지금 폐쇄가 되고 그 경제가 멈추더니 중국 전역에 지금 뭐 지도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한번 그 인터넷 뉴스들을 찾아보면 모든 지금 도시들이 폐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 성장률이 쭉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 모든 도시들이 폐쇄가 되는 이 상황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미 중국 경제는 이거야. 이렇게 되면 엄청 싸진다고요. 올 연말쯤 가면. 우한 폐렴이 아니었어도 분명 뭔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다만 우한 폐렴이라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은 과연 이게 나는 자연적인 현상인가 할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음모론은 얘기 안 하겠어요. 어쨌든 중국 경제가 정지를 해버리고 중국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이게 멈출 건가? 그리고 이게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갈까?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팩트는 중국이 싸지는 거야. 중국이 엄청나게 싸져가지고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 그러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거 없어. 어쨌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는 중국이 싸지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하루는 방송을 하고 하루는 시황을 중점적으로 해주는 건데,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부결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별로 두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올해 말에 대선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오래전부터 트럼프의 재선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지금 실업수당 같은 것도 요번에 또 이 줄어들면서 예상치보다 줄어들면서 또 주가를 받치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월가나 지금 미국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미국의 장기적인 경기 확장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자산 가치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건지 의문을 갖기 지금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이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업 부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무역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은 부진한데 서비스나 금융, 뭐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헬스케어도 뭐 서비스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만은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데, 언제 미국이 제조업 국가였습니까? 달러 풀어가지고 소비를 하는 국가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안 좋다, 경기가 침체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는 거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고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 뭐 엊그저께 발표한 그 PMI 지수도 47에서 50 위로 홀짝 넘어갔잖아요. 이런 보조 지표들이 그냥 쭉 그 뒷받침을 하면서 지금 자산 가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장이 죽는다고요? 이미 메이저급의 AI는 상승으로 지금 맞춰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부분에선가 이게 나오겠죠.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상반기까지는. 그래야지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게 지금 제 주장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다시 그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금융 부분이나 위험자산 부분에서 너무 버블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버블이라는 소리는 지금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이 버블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자산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은 금리 인상이 나왔을 거예요. 금리 인상이. 근데 금리 인상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뭐 유가가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지금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우리가 목표치를 지금 44달러까지 보고 있는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것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는 빠질 거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중국은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 미국은 경기가 좋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이야. 이거를 과연 누가 이거를 맞춰내고 예상을 하겠냐고요. 세상이 이게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 지 맘대로 거꾸로 가는데, 기존에 지금 있는 그 경제 지식 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해봐. 이게 예전하고 생각하면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개미 투자자들은 저놈의 그 쥐덫에 만들어 놓은 거에 모두 빠져가지고, 내가 주식 사면 빠지고 내가 주식 팔면 올라가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너무 올랐으니까 빠질 거야에다 계속 그 돈을 걸고 있으니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셀 혁명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임금을 엄청 올렸고, 이 임금 올린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다시 주택 가격도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니까 과거처럼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유가 있으면 금융자산에도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은 안 죽어요. 만약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다 그래도 앞으로 5년, 3년에서 5년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마 올해는 상반기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일단 큰 틀로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오픈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고, 분명한 거는 나도 잔치집에서 참여를 해서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계속 제 방송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인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자, 위안화 하나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게요. 지금 위안화하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요. 자,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또 일봉이 지워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 다우 지수는 3360이 목표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은 진짜 9630, 그 다음에 S&P 500은 3492. 요걸 보고, 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봅시다. 정말 미쳤죠? 계속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98.44까지 어제 올라갔다 약간 밀리고 끝났는데 정말 강세를 보이는 거죠. 자, 어떻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 중국의 위안화는 또 이 절상을 한단 말이에요. 자, 휴일에 쉬고 나서 미친 듯이 올랐다가 이렇게 절상이 나오면 한국 돈도 강세를 보여야 될 거고 다른 나라 돈도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여기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이거는 그 역외시장 거 해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잖아요. 얘는 제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가는 게 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밑으로 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니, 어제 위안화는 작살이 났는데 왜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중국하고 동조화 된다며. 동조화 된다면서 왜 동조화 안 돼? 중국은 인위적으로 지금 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중국 자본시장 중에서 그림자 금융의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한대요. 이미 돈이 안정적 있을 때 그림자 금융을 줄여야 되죠. 이 지하 자금이죠.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금융을 이 그림자 금융, 지하 자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나라도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화를 해서 이 그림자 금융을 잡아버린 부분이 IMF라는 외환위기로 이어졌다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미 중국은 자금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을 하고 이 돈이라도 시중에 공급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디지털화를 연장할 수도 있겠죠. 이 중국의 이 그 위안화 디지털화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투명성, 자금의 흐름을 지금 알기 위해서 이 그 디지털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겠냐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이유에서든지 늦어진다 그러면은 미국의 계획대로 중국은
자산 가치가 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해버린대요. 참 그렇게 버티고 같이 그냥 한번 대립을 해보자고 하고 막 싸우자고 하던 중국이 자, 관세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산 제품 제대로 사주고 자기들 수출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향후에 위안화가 혹시라도 절하가 되더라도 자, 우리 수출 좀 잘 받아줘.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한국 원화도 위안화 절상하고 동조화가 될까요? 지금 위안화는 220조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향후 한 600조까지 늘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는 내려와야 되는데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이렇게 관세 인하하니까 문우신 장관이 재무부 장관이 중국과 2차 합의 결과에 따라 관세 철폐해 주겠다고 또 이런 사탕 발림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또 재밌는 거는 민주당 파월에게 민주당이 레포 증가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또 하고 있죠. 왜 이 레포가 증가가 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은 심도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오늘 이 공부를 하려고 써놨던 부분들은 자, 잔치집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맞힐 수 있으면 투자 상품의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꼭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경제 지식이나 상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한번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빠지어도 돈을 벌고 올라가도 돈을 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요거를 맞출 수 있으면 양쪽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방향성이 이미 상반기까지 누군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얘는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조건 상방으로 보고 있고 환율도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또 1136원까지 간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빅리치라는 사람도 못 믿어. 근데 이게 수년 전부터 이걸 이렇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뭔가 이게 지나간 방송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했나 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알겠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이 약간은 틀린 부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손실이 나는 방향성이었는지 이익이 나는 방향성이었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막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주고 싶지만은 뭐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댓글 다는 것도 뭐 그러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그러고 뭐 이러는데 내가 방송 그 실시간 방송창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거 별로 한 두세 사람 넣고 이걸 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주고 자 환율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워낙 뭐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주면 더 놀랄지도 몰라요. 물론 제가 좀 뭐 시간상 그렇게 뭐 자주는 안 하겠지만 어제 같은 그 변곡점이 나올 때는 제가 60에서 7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실시간 방송도 해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여가 많은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댓글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도 조금은 제가 뭐 지금 뭐 돈도 안 받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좋아요 많으면 뭐하고 댓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참여도를 조금 그 보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표현을 해주시면 아, 이 정도 사람이면 향후에 실시간 방송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참조해서 보시고요. 제가 외국 그 지금 차트 보는 김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 지금 뭐 달라인데스는 아까 한번 봤죠. 그래서 달라인데스는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고 이제 구리를 한번 볼게요. 어쨌든간 자, 구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할 때 어떻게 배우셨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 이 연장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도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제 다우지수를 보시면 밑꼬리를 달고 최고점을 만들었다는 거는 장중에는 이렇게 빠지고 있다 막판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장이 안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구리라는 놈이 이렇게 빠지고 유가라는 놈이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반원은 제가 안 내려간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제 러시아가 감산에 참여한다고 그러다가 또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 보니까 왜 이게 유가가 못 올라가고 왜 빅리치는 여기서 뭐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여기 위에서도 그렇고 내려간다 내려간다 하잖아요. 이미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그 흐름을 읽고 항상 그 방향에 투자를 하고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제 곡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아마 곧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옥수수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저점이고 왜? 중국이 이제 미국 물건을 사준다 그러면 곡물밖에는 없어요. 이미 뭐 비행기나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산다 그랬고요. 자, 금도 여기서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든지 이런 건데 만약에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더 상승을 해버린다면 요거는 조금 다시 생각을 봐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더 그 설명을 해드린다고 회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더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봤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제 구리 같은 거는 희한하게 중국이 지금 약간의 주가가 올라가고 위안화가 떨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조금 좀 특이한 부분인데 중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마 또 뭔가 안 좋아질 거예요. 자, 보세요. 중국이 이렇게 여기 지금 갭을 메꾸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마 오늘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 아직 안 열렸죠. 지금 중국 시장이 열리면은 자, 인베스팅닷컴을 보면요. 중국 시장이 아직은 안 열렸는데 얘네들 열리는 거 이제 봐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상승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하락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기고 눈치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재밌는 거는 또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을 여건을 이렇게 S&P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일본도 어제 이제 상승이 상당히 컸는데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죠. 지금 우리도 언제든지 이 반등의 여지는 가지고 있다고 지금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마도 여기 60일 선까지는 한번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여기 지금 내려오면서 만들어졌던 요 박스권 이 부분하고 여기 갭을 메꾸는 부분 아마 다 못 메꿀지는 몰라도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옵션 포지션으로 봐서는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를
메꿀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순환매가 막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오늘 이제 그 보세요. 제약바이오들이 상당히 그 뭐 상한가 나오는 것도 있고, 지금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그 첨생법 관련 부분들이 조금 많이 가고 있죠. 그 첨생법 관련 부분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이 네이처셀은 뭐 저기 대표가 좀 부도덕한 부분으로 많이 지금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이런 쪽에 지금 프로스테믹스나 이 뭐 대머리 약을 줄기세포 이용해서 만들어서 일본을 위주로 지금 판매를 했던 회사인데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순환매, 차별화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주식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아마 중국 증시가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거지로 상승을 하는 점, 위안화가 계속 절상이 되는 점, 그러면 이 갭을 메꿀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고 1번 니케이를 보시면은요, 자, 전고점 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60일 깨고 내려 올라가는 거 부분이 나오듯이, 자, 일본은 이미 이격을 먼저 좁히고 반등이 나오고 최고점을 나왔었죠. 꼭 그 미국 증시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면 또 새로운 또 장이 열리겠죠. 자, 이런 부분하고 지금 그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봤던 뭐 독일 지수, 독일도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격 좁히기 하고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자, 그리고 프랑스 지수도 보면은 거의 지금 지수들이 지금 비슷비슷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하락이나 이런 거보다는 상반기까지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방송 누르면서 녹화 누르면서 지금 끊긴 게 있나 없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점은 좀 염두하시고 지금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그 중국 시장 이제 개장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하시고 시장을 좀 보시기로 하고요. 자, 중국 시장 지금 열렸는데 약간 이제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했네요. 자, 요게 이제 상승으로 반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자, 약간씩 지금 반전을 하고 있는데, 항생 지수도 지금 0.62%, 대만도 지금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가는데, 아무튼 간에 이 그 상하이 영업주가 지수가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요 부분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요거 좀 위주로 보시고요. 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보는 이제 중국의 시중은행 금리들을 지금 보고 있죠. 요것도 어제 11시에 나왔는데 사실 이게 11시에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차트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락을 한 여기 정도 꺾였을 때부터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계속 그 돈을 풀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중국이 안정성을 보일 때에 이런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되죠. 여기 저점, 여기도 저점, 이 부분까지도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여기 지금 한 달짜리, 그다음 세 달짜리, 6개월짜리,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요 밑에 보면은 더 장기가 있죠. 자, 9월물하고 1년물은 정말로 안정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작은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이제
단기만 조금 더 내려와 준다 그러면은 이제는 중국 증시도 웬만큼 한 번 더 완패렴하고는 상관없이 시중 자금들이 이렇게 풍부하면 몇백 조를 푸는데 얘네들이 뭐 금방 죽겠어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장을 보는 건데 보시죠.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바로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원화도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에 이제 내려오면 이렇게 60일 이동 평균선을 아마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는 제가 조금 그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시간은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빨리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아마 지나간 방송들을 여러 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보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자, 우리가 경제를 공부를 하는데 무슨 무슨 주기를 보고 뭐 어떤 그 경제 학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들을 보고 뭐 달러가 강세면 유가가 약세니 뭐 이런 헛소리들을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투자를 못해요. 왜 제가 그런 설명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시세가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 하는 거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제 흐름을 보는 거는 결국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하고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시장이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생지가 쥐덫에 빠지듯이 지금 매일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한 사람이 나와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빅리치라는 사람이 이 경제를 읽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 주말에는 지나간 방송들 보시고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